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한민복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첫 문장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석촌 호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호수에 와보니까 나무와 또 호수와 바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사물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게 보이기만 하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 생각해 보니까요. 호수와 길 사이의 경계, 또 나무와 나무 사이의 경계 없는 것처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없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경계의 무게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경계가 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비욘드 뉴스를 통해서 감동 사연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게 됩니다.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이제 지금 곧 함께 가보시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다 따뜻하지는 않은데요. 달리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촬영하는 스튜디오 안은 참 훈훈한 기운이 늘 감돌고 있습니다. 보셨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사건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구역을 폴리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폴리스 라인 밖에 있는 사람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경찰은 질서를 수호한다는 이유로 엄정하다 못해 살벌한 법 집행하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올해 한 경찰관의 뜻밖의 행동이 큰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행동 가만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The officer just came and put his arms around me and made me feel so good. Most people that are victims of stuff like that just want to talk. They just want somebody to hear their story and let them talk and show that compassion and care that people want. 피해자 약혼녀를 안고 위로해주는 장면 참 인상 깊은데요. 그의 따뜻함이 내 마음을 진정시켜줬어요 라고 하는 여성의 말에 아주 뭉클함이 느껴집니다. 법 대신 마음의 움직임을 따른 경찰관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경찰이라는 자기 신분 때문에 규칙과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순간에 만약 공권력을 앞세워서 피해자 약혼녀를 저지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요? 영상을 본 우리 시민들의 반응 어떨지 참 궁금하시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 행동이 위로가 된다는 걸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찰의 모습을 많이 접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의 경찰을 보니까 또 마음이 훈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훈훈한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경찰이. 인간사회에서 이렇게 너무 딱딱하지 않고 훈훈한 정의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저렇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포옹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나 유대의 관계를 나타낼 때 흔히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제 몸을 한번 이렇게 감싸 안아본 이 기분도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포옹해 주시지 않겠어요? 욕심 없이, 이기심 없이 말입니다. 두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으세요? 미국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 건강 섹션에 포옹 효과에 대해서 한 심리학 박사가 연구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포옹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모성을 촉진시키는 옥시토신을 뇌에서 분비시켜서 헌신과 신뢰감을 촉진시킨다고 하네요. 미국 경찰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한 여성을 안아준 일,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신의 묘수였던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복음 전도자인 닉 부이치치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허그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는 두 팔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허그라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한 사람을 향한 포옹, 누군가 포옹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향해 여러분 따뜻한 사랑으로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네요. 한 해의 마지막 달이어서 조금 아쉽다고요?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달에는 성탄절도 있고 첫눈 소식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럼 이런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굿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매년 용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을 전달해주는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인지 궁금한데요. 연포 나눔 천사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올해 7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매달 1만 원 내외로 1년간 용돈을 모아 올해는 1000여 장 정도의 연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과 학부모들도 함께했다는데요. 학생들은 관할 구청이나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해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정한 후 직접 배달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연탄을 선물 받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봉사를 하던 한 여학생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거운 연탄을 들고 비탈길을 오가는 게 힘들어도 활짝 웃으며 반겨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내년에도 또 와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이죠. 어린 친구들의 마음이 어쩜 이렇게 예쁜 걸까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겠네요.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5살 소녀 올리비아 웨스트레이크가요, 얼마 전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올리비아가 만든 이 컵케이크 때문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5살 소녀가 만든 컵케이크라고요? 거리에 주저앉아 애타게 식사를 기다리는 노숙자들의 모습이 어린 소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부모님을 졸라 컵케이크를 만든 올리비아는 자신이 직접 만든 컵케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섰는데요. 몸짓만자같이 행동하는 건 어른 같네요. 올리비아 이 고운 마음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길 응원합니다.
어린이들의 미술 도구로 사용되는 크레파스는 부러지거나 크기가 작아지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산의 한 지역에서는 버려진 몽땅 크레파스를 모아 새 크레파스를 만들어 태국 치앙다오 소수 민족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와,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만든 걸까요? 지역 부녀의 어머니들을 주축으로 100여 명의 어린이 봉사단이 함께했는데요. 이날 어린이들은 버려진 크레파스가 새 크레파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는 재미도 쏠쏠했지만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과 먼 나라에 사는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크레파스는 무려 160박스나 됐다고 하는데요. 행복은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언제나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12월 한 달 동안 주는 기쁨이 더 큰 시간 되길 바라면서 굿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노란 선 안에 어린이들이 서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혹시 뭘 상징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있는 옐로우 카펫입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만든 시설이죠.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사고 그 원인의 절반 가까이가 교통사고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횡단보도 사고라고 하는데요. 오늘 비하인드 뉴스 주인공은 무려 35년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봉사하신 양반영 할아버지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저 최일도입니다. 네, 저는 양판영이에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35년을 네. 한결같이 교통봉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할아버지 전북 네. 정읍에 살고 계시다면서요? 네. 언제부터 정읍에서 살고 계셨어요? 75년도부터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럼 맨 처음 어떻게 이 봉사할 계기가 있었어요? 맨 처음 교통지킴이로 이렇게 지내시게 된 그 맨 처음이 궁금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부터 나보다 모든 사람을 좀 돕고 싶고 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개인 택시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 모범운전사를 한번 되고 싶고 82년도 2월 10일로부터 모범운전사에 경찰서에 모범운전사로 선발돼가지고요.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아, 82년이요. 네. 아이고, 제가 그 신학생 시절인데 네. 참 긴 세월 그렇게 봉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지내다 보면 몸 아플 때도 있고 또 덜어는 좀 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하실 수 있었어요? 아직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있죠. 예, 운동 삼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럼요. 건강하셔서 뭐 100세도 또 120세도 계속 그렇게 봉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학생들이 우리 어르신에게 참 많이 고마워할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제일로 지금 기억에 남는 학생을 알고 보면은 지금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되네요. 그 분이 이제 편지 써서 나한테 왔거든요. 내가 거식하고 있어요. 네, 그랬군요. 어르신, 제가 듣기로는 모범 택시 운전기사로도 오랜 세월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몇 년 일하셨어요? 운전은 한 5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력에 이제 나오는 다시는 44년으로 지금 나왔대요. 와, 그렇군요. 아이고, 봉사하시랴, 또 자식들 키우시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자식들은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몸 건강하고 이 학생 이제 어린애들 여기를 새끼들 같은 애들 뭐 여기 지내니까 나도 더 젊어지고 안 좋냐 하고 내가 하늘 보고 얘기하죠. 아무래도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야 어르신
건강도 염려가 되고 하니까 어르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또 때로 그만하시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저 어르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바라시는 이게 뭔지요? 희망이 있으시면 어떤 희망을 갖고 사시는지 참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3가지 소원도 다 이뤘고 다른 소원은 이제 없으니까 내가 무슨 소원을 받아야겠어요? 사회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내가 그래서 개인 택시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 무거운전사가 한번 되고 싶고 운전수를 하면 무거운전사가 한번 되고 싶더라고 하고 봉사활동을 내가 꾸준히 한번 건강하달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했어요. 이제 그건 이뤘잖아요. 그건 다 이뤘어요. 이제 내가 했던 데서는. 오늘 어르신에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예, 어르신 고맙습니다. 정말 참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한 여학생이 양판영 할아버지께 쓴 편지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교통지킴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3반 이하나예요. 제가 아침마다 인사할 때 같이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무리 고개 숙여 인사해도 안 받아주는 어른들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주신 상품권으로 기말고사 문제집을 사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점 감사드려요. 선생님은 아직 제게 낯선 봉사라는 의미를 아주 멋지게 실천으로 가르쳐 주신 정말 멋진 선생님이시거든요. 정말 이 편지 읽으면서요,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제 마음 한 구석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초등학생이 쓴 이 편지 한 장만으로도 35년이라는 세월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 같군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문득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신 이 땅의 모든 양판영 어르신 같은 분들께 가슴 깊이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전하는 비욘드 뉴스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Nothing hands have